네, 안녕하세요. 특별 생방송 8.15 이후 핵심 유망주 편 5부의 진행을 맡은 김정진입니다. 네, 2020년 상반기 주식시장 코로나19로 인해 엎치락 뒤치락한 역대 유례없는 시장이었죠. 하반기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시장의 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학개미군단 생각보다 스마트해지고 또 파워도 대단한데요. 오늘은 과연 8.15 이후 하반기에도 우리 시장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진단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는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 두 분이죠. 권태민 파트너, 박한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특별 생방송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휴장이었잖아요. 오늘 두 분 다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거의 방에서 모처럼 만에 네. 방글라데시에 가면서 방글라데시요? 예, 방에서 굴러다녀가면서 못 잤던 잠 좀 한번 원 없이 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좀 푹 쉬셨는데 우리 권태민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내셨어요? 오늘 휴장이었잖아요.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는 이 뉴스가 막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어쩌면 직업 정신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 주식을 이제 그러면서 방송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올해 우리 주식시장 반전의 반전이 거듭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코로나19 확산 이후 폭락장에서 1,400선대까지 내려앉았다가 2년 2개월 만에 2,400선을 넘어서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 브레이크 없는 시장의 모습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방금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세련된 표현을 해주셨는데 브레이크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브레이크 이틀간 좀 살짝 밟았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나도 브레이크 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살짝 눌러가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맨 처음에 제가 김정진 앵커님 만나 뵀을 때 한 달 한 10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7월 초에. 그때 2100포인트에서 살짝 넘어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400을 넘어서서 신고점 2600을 대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추석에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또 말씀해 지금 주셨죠. 그런 흐름 속에서 유동성 장세가 당연한 흐름으로 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금값의 움직임이 결국은 한국 증시도 잠깐 브레이크가 있다는 걸 확인한 흐름. 근데 오늘 보니까 중국 증시가 한 2%가 올랐습니다. 네. 일본은 빠졌지만 그 얘기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템포는 한 템포 좀 빠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은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권태민 파트너한테도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시장은 항상 지난 금요일 날 1.23% 거래소, 코스닥은 2.31% 이렇게 빠졌는데 코스닥이 대장주 CGN이 좀 빠지면서 충격이 좀 컸죠. 지금 시즌을 갖고 오신 분들이야 지금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결론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봐야 이제 충격이 한번 시장에 와봐야 그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돈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만큼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거래소 월봉 차트인데 여기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매물벽이에요. 매물벽이고 지금 여기 매물벽을 돌파하려면 2배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거래량 많이 실려 아주 좋은 모습인데 지금 이틀 정도 빠진 것. 예를 들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자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잠깐 빠진 거예요. 잠깐 이렇게 빠진 상태인데 개인 투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냥 사면 올라가는데 특히 주린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오후장만 되면 빠질 때 다시 반등을 줬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빠진 거 처음 봤다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상승 종목 수가 양시장 합해서 한 700개가 안 되고 하루 종수가 1,300개가 넘는 두 배 이상의 이제 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장은 몇 번 더 올 수 있어요. 이게 개인들한테 돈을 많이 매겨주지 않는다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개인들이 한 번 한 5% 정도 급락이 한번 진행이 되면 며칠에 걸쳐서 그렇다면 계좌는 반토막 정도가 나고 아니면 한 30% 이상 손실이 나고 그 다음에 그때 주식을 산 사람도 돈을 번다. 그러니까 계속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돈을 버는 시장은 사실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예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야 돈을 버셨겠지만 그것도 시장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정도의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저는
듣긴 싫으겠지만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아름다운 조정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필요한 조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이런 경종을 울리고 제가 다른 프로에서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현금을 한 20%에서 30% 갖고 있어라. 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몰빵은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들어가야지 주식 100% 다 갖고 있을 경우에 주가 좀 급락하게 되면 대응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만약 화요일장에서 급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상승론자예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만큼 주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최근 금값 아까 저기 박한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값은요. 돈을 많이 찍어내는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한 9% 단기 급락이 왔다가 다시 1930불대로 가 있는데 온스당 금값은 저는 뭐 2,500, 3,000불까지 갈 수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말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시장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한 조정이었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시간 유망주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박한삼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현재 시장을 좀 자세히 보면 여전히 그래도 바이오주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업종 대표주 그리고 또 각종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렇게 특별 생방송인 만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8.15 이후 핵심 섹터와 유망주까지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이제 8.15 이후니까 적어도 하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보통 뭐 11월 정도 크리스마스 되기 전까지 11월 정도까지 하반기라고 본다면 현재 환율이 1,184원입니다. 코로나 때 1,260원대였어요, 환율이. 그런데 1,260원, 4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이제 1,180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지수 1,500대에서 1,260원대였는데 지금 네. 1,184원이라는 얘기는 지난 3년간의 지지선이 1,150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고점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정상적인 흐름이고 네. 저는 하반기에 물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10,000원짜리가 뭐 10만 원 된 거 10만 원 사서 20만 원 100% 누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미 실적은 괜찮은데 지난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찾는다면 저는 하반기에 대표적인 나도 언택주다라고 외치고 있는 신고점을 향해서 지수 갔을 때 증권업종. 네, 증권업종에 대해서 가장 저는 노멀한 지수를 따라가는 일반적인 그런 업종으로 보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삼성증권, 그리고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이렇게 세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매력적인 부분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한샘 파트너는 증권업종 그리고 또 핵심 유망주로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태민 파트너는 어떻게 좀 보세요? 8.15 이후 핵심 섹터와 유망주까지 좀 네. 짚어주시죠. 네, 미리 제가 이 원고를 지난주에 보내드렸는데 네. 저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 그리고 미중 분쟁 관련된 종목 이렇게 세 섹터를 보는데요. 네. 언택트 관련주는 공교롭게도 또 주말에 좀 안 좋은 이런 코로나 이런 그 확산 소식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 글로벌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을 저는 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잠깐 주춤을 했지만 다시 한번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카카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할 때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이후에 이거는 매집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 주가 떨어졌으면 물량 털기로 봐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매집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했지만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이때 첫 번째 매집 구간에서 발생됐던 이 거래량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 그렇다면 이건 아직 살아있는 거고요. 이 물량 털이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지만 거래량이 작고 거래량 조금 살려주면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5G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 클럽에서 지금 이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이 최근에 5G 관련해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수급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고
이 박스권에서 매집이 들어간 상태고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이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에 실적이 130억 정도 지금 손실로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5G 투자 관련돼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의 설비 증산 설비라든가 이쪽은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게 화웨이 때리기에 나섰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부품 장비주들은 잘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유니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클럽에서 공략을 하고 있어요. 두 종목은. 카카오는 아직 안 갖고 있고요. 갖고 있다 매도를 했고,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상승한 다음에 이 박스권에서 거래 없이 자 매집이 들어간 상태고,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승이기 때문에 매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지난 거래량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횡보하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좀 달지만 직전 좀 넘어가면서 마감하는 모습,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미뤄졌죠. 15일자가. 그렇기 때문에 유니온 한번 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세 종목, 언택트 관련된 종목, 카카오, 5G 관련된 종목, 에스테크, 그리고 미중 분쟁 관련주는 유니온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파트너의 핵심 섹터와 유망주까지 만나봤습니다. 특집 생방송 5부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과 이벤트 알아보고요. 오늘 두 분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선아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특별 생방송 8.15 이후 핵심 유망주 5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주식 필독서와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샵 8181로 방송 소감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두 가지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고요. 이 이벤트는 8월 18일 화요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부 파트너들의 온라인 무료 특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반에 권태민 파트너, 10시 반엔 박한샘 파트너가 온라인 무료 특강 진행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투자 비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부에선 두 파트너의 특별한 실전 투자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박한샘 파트너의 강의, 외국 바이 코리아 3000 쇼핑필 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참 좋은 날에 저녁에 첫 강의를 함께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오늘 강의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이 강의 주제, 바이코리아 3000이라는 이 강의 주제를 보는 순간 아차구나, 덜컹 겁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원래 TV에서 전문가다, 애널리스트다, 너도 나도 다 몇 간다고 떠들어댈 때가 항상 상투의 징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야, 3천 간다는데 나는 주식이 겨우 20%밖에 없네. 지금이라도 은행 이자 이거 10억 맡겨놨는데 1년에 500만 원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주식 뛰어들어야 되나? 굉장히 여러분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외국인들의 관점 속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 속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그동안 골라왔었습니다. 즉 종합주가 지수가 2100포인트를 전후해서 움직일 때부터 외국인들은 7조 원을 상방향, 국내 기관은 7조 원 하방향 아래쪽을 보고 있었죠. 저희의 매매 움직임은 항상 외국인들을 카피하고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도주 매매 중심으로 흘러가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먼저 탑다운 방식, 즉 방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약간 방향을 좀 다른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즉 종합주가 지수가 2100에서 2600포인트 신고점을 향해서 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3000포인트를 가는 국면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종목들이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목군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저는 임계점에 도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어떤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경우도 땡기면 계속 늘어나죠. 늘어날 때까지 땡기다가 어느 순간에 탁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풍선도 터져버리고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주식도 비슷합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갈 때 같은 방향으로 쭉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탈하는 종목이 있어요. 종합하고 같이 안 가고. 지금 그런 종목들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반면에 지난 3년간 4년간 하락했던 신세계라든가 호텔신라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삼성생명이라든가 전혀 뜬금없는 종목들이 갑자기 최근 일주일 사이에 튕겨 올라갑니다. 이런 임계점에 있는 종목들, 이건 버튼업 방식의 종목인데요. 오늘 세 종목을 보시게 되는데 두 종목은 바로 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가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소위 쉽게 말해서 소외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약간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는 이유, 그 종목에 관련된 삼성그룹주의 문제점,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끌고 종합주가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주도주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5일간입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에요. 자, 모든 증권사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종목을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TR 코드가 있죠. 7252. 대신증권 TR 코드인데요. 7252를 누르면 연속 매수일수, 누가? 외국인이. 어디에서? 거래소에서. 최근 5일간 많이 매수한 걸 보여줘라. 최근 7일간 많이 매수한 걸 보여줘라.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금액이든지 아니면 수량이든지 나오게 되는데 최근 5일간입니다. 5일선을 기준으로 저도 종목을 뽑아봤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아모레퍼시픽부터 셀트리온,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신한주주, 고려한, KT,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뜬금없는 종목이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왜? 조선주잖아요. 자, 그리고 NC소프트, SK텔레콤, 두산솔루션, 호텔신라, 이마트. 눈여겨볼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왜? 그동안 주도주 역할이 아니었는데 소외주였는데 저기 아래에 있다가 몇 년간 짱박혀 있다가 움직이는 종목들. 외국인이 갑자기 쇼핑백 리스트에 단기적으로 담기 시작하는 종목들이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전자도 담았죠. 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특히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정말 저 종목은 음식으로 따지자면은 별로 지금 완전히 논에 있는 종목인데 의외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NC소프트, SK텔레콤, 그리고 호텔신라, 이마트. 종목군들이 저렇게 약간 저희들한테 잘 보여준다고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최근 1개월간의 외인 매수 상위 종목군들이에요. 마찬가지 삼성전자, LG전자, 특히 LG전자가 계속 체크리스트가 떠오르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차익에 관련돼서 국내에서 삼성전자 말고 뭐 다른 거 없냐. IT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수 신고점 2600을 넘어서서 3000을 향하러 갈 때 어떤 종목군들을 하반기에 수익률 기업으로 담을 수 있을까?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군에 LG전자가 지금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시렉트가 된 쇼핑백에 들어온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모레퍼시픽 또 들어오네요. 5일뿐만 아니라 한 달에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리온, CJ제일제당, 롯데케미칼. 자, 그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과 LG전자라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반복 들어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일 매집 종목으로 한번 본다면 이런 종목이 있네요. 시젠 알테오젠, CJENM. 그렇죠? 눈에 들어오죠.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리고 뭐 바이넥스 이노바이러스, JYP 컴투스. 기존에는 없던 종목군들입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소위 전문용어로 딴따라 주식, 먹고 마시고 그리고 놀이할 때 즐기는 거.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카지노.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컨텐츠 관련주도 이런 종목들을 아우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미난 종목들이에요. 보니까 CJENM,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바이넥스, JYP, 컴투스. 기존에는 없던 외국인들 매수 상위 종목에 없던 종목군들에 코스닥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 종목들 올랐느냐?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죠. 그런데 개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느냐? 네, 외국인들은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해서 모아가는 걸까요? 당연히 그 다음 행보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종목군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세 개의 종목 중에서 첫 번째 볼 종목으로 한국조선해양을 여러분들하고 하반기 수익률 게임의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선보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왜? 소위 박한샘의 저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 종목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시장이 끝났다 싶으면 그 종목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종목이 있어요. 7년간 단 한 번도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주, 조선주, 굴뚝주들. 심지어는 한국조선해양은 60만 원에서 단 한 주도 앞으로 10년간 여러분들이 건드리지 마라. 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내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그렇죠. 중국한테 내줬죠. 당연히 이런 주식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업황에서. 자,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건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같은 주도주가 움직이는 흐름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을 얼만큼 수익을 낼지, 시장에서 이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률 게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6월 2일 기준입니다. 6월 그동안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일매일 사고 파는 걸 누적한 거예요. 계속 매도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더 이상 매도를 때리지 않습니다. 순간 지수가 튕겨져 올랐을 때죠. 그래가면서 주가는 빠지는데 매집을 시작해요. 매집. 그랬다가 최근에 주가가 살짝 내려올 때 순간 더 매집. 왜?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겠죠. 5년간, 7년간 물려있던 종목들. 이런 종목은 지금 95,000원인데 이거 20만 원 간다고 해도 일반인들은 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년간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 30만 원 이상.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저는 신고점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이 개선돼서, 즉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 올라왔을 때 개인들은 약간씩 지긋지긋하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겠죠. 반면에 외국이나 기관들은 급할 것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종합주가지수 상방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실적이 천천히 개선되는 이런 종목. 자,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예전에는 계속 실적이 마이너스였는데 2019년도부터 15조 원의 매출액. 그 전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천억이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부터 플러스 2,900억으로 영업이익이 바뀌네요. 당기순이익은 1,600억. 드디어 플러스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죠, 예전에. 자, 2020년 3월에는 매출액 4조, 그러니까 연 매출액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실적이 1,200억, 당기순이익은 1,300억. 2018년도, 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냈을 때 1년간 1,600억이었는데 1, 4분기가 1,300억. 그렇다고 본다면 드디어 최악은 면한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바닥권 때 매력 있는 종목이지 저런 종목은 시장의 주도주라든가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갖다 붙이기 좋은 말.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라.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알토란 같은 수익을 일부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종목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그런 종목을 외국인들이 쇼핑백에 넣은 걸 함께 보는 거죠. 대신에 저런 종목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런 종목은 버튼업 방식, 즉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닥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강의는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이나 모레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이 하반기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컨셉으로 종목군들을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종목을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끌고 갈 수 있는 두 종목과 맨 마지막에 좀 더 임팩트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비슷한 류예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주식입니다. 대한민국의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 퍼시픽이 가장 대표적인 그동안 대중국 관련 소외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월 10일부터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팔았던 걸 더 이상 팔지 않고 쭉 끌고 올라오네요. 그렇죠. 16만 원대 전후였네요. 그랬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약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템포 쉬어가야 되겠죠. 한 템포 쉬어갈 때 그 다음에 그걸 공략해서 가야지 절대 급하게 보시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주봉입니다. 지난 5년간 빠졌습니다. 45만 원에서부터 19만 6천 원. 어떻게 본다면은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 퍼시픽 독과점 구조로서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중국의 한알령이 풀려가기 시작할 때 엔터테인먼트 주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음식류의 오리온과 빙그레가 있다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호텔 신라 이런 면세점 및 화장품 관련주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 신고점을 뚫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이미 60% 빠져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여러 종목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종목군의 하나로 필수 소재로 넣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국내 기관들, 외국인들은 계속 그동안 팔았어요. 얼마에? 86만 원에서부터 6월 12일 날 계속 팔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개인들은 사기 시작했어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3일간 매력을 잃고 전부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외국인과 그리고 국내 개인 간의 한 달, 두 달짜리 수급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종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주식을 이해해야만 삼성전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는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따로, 삼성전자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삼성그룹 전체의 어떤 지금 지분 구조가 얽히고 설켜 있는 가운데 보호무법 개정이라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0석이 됐을 때 보호무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 전체에 삼성그룹 전체를 강제적으로 지분을 이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 삼성전자, 삼성물산 43%, 삼성전자가 31%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 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11%, 그리고 삼성생명이 8.5%, 그리고 블랙록 펀드가 5%, 그리고 삼성물산이 5%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재용 씨 지분이 있나요? 없죠. 0%예요. 실제 0.4%입니다. 중요한 건 이재용 씨 자기 지분이 삼성전자 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내가 대주주다. 시가총액 350조에 내가 회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반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에서 1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삼성전자가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이유,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뭡니까? 삼성전자 지분이 이재용 씨가 1%도 되지 않는다는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2600까지 바라보는 이유, 저 박한샘도 2600을 넘어서 3000까지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금산분리 원칙,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는 분리원칙에 의해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의 삼성전자 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200석 가까이 차지했기 때문에 6월 달에 발의가 됐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이 8.3% 중에서 3%를 남겨놓고, 즉 5%가 이르는 20조 원에 이르는 돈을 주식을 정리해야 됩니다.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60조입니다. 20조 원이면 현대자동차 다 팔아야 될까요?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과 주도주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자, 삼성전자도 같이 엮여 있어요. 이재용 지분이 1%도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그래서 유튜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심도 있게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한샘 파트너의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외국인 바이 코리아 3000 쇼핑백 리스트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귀한 종목들 잘 메모해 두셨나요?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오늘 밤 박한샘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밤 10시 30분에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이번 주 시장을 위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권태민 파트너의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권태민 파트너의 투자 노하우가 담긴 1위의 품격, 매매 사례 대공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태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 시간에 만나 뵙는 것은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8.15 특집, 15시간 연속 생방송, 지금 오후 시간에 문을 제가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을 지금, 강의 제목을 1위의 품격, 매매 사례 대공개라고, 감히 적어봤습니다. 1위의 품격, 방송에서 잡아주신 건데, 뭐, 감사합니다. 매매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런 방송이 나와서 항상 나는 어느 종목을 얼마에 샀어, 얼마에 추천했어, 얼마에 리딩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수도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송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오늘 10,000원짜리 주식을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해서 수익률을 겨뤄보겠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던 종목들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오픈해 드릴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5월 특집 방송에서는 저의 그 실패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을 나셨다고 저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수익 날 때 항상 수익도 남들보다 작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가긴 하겠지만 여러분 막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잠시 후에 제가 열린 특강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매매 사례를 대공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보신 근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자 본다면 자,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가서 자, 누적 수익률이 414.36%. 여러분들이 뭘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얼마 만에 누적 수익률인지 여러분들께 제가 잠시 말씀드린 단 11종목 가지고 11종목 한 열 몇 종목 가지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수익률입니다. 이 누적 수익률만 보신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씩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신다면 샘표라는 종목을 방송에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해서 36.66% TV 방송에서 편입했다는 겁니다. 2020년 6월 1일 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느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2, 3일 만에 상승을 해서 36.66% 상승이 왔다는 것이죠. 이 종목을 왜 편입을 했느냐 이유를 방송에다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 종목이고 샘표와 샘표식품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온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종목들은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상태에서 제가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클럽에서도 이 종목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고 있죠. 결론적으로는 자 이러한 종목 한 종목만 보시더라도 단 2, 3일 만에 3, 4일 만에 이런 수익이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조화작이라는 종목을 했습니다. 이 조화작이라는 종목은 여러분 이런 종목을 선정할 때 하루 이틀 보고 선정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파트너의 자격, 전문가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조화작이 벌써 10수년 전에 움직였을 때부터 저는 제가 이 전문가 활동을 안 하고 방송 활동을 안 할 때부터 제가 선수생활 할 때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조화제약에서는 EPO라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소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소변을 보겠죠. 거기서 1g만 추출을 해내면 EPO를 추출해내게 되면 약 1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종목을 10수년간 보다가 한 번 움직일 때 한 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갈무리를 해놓고 나만의 보따리에 넣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안다면 움직임을 잘 안다면 언제든지 그 종목이 움직일 때는 과감하게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화제약은 수익이 자 이런 식으로 났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7.50% 이렇게 단 3일 만에 이렇게 고점을 찍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양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일양약품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어떤 테마인지 아시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테마입니다. 지금 이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최근에 러시아에서 뭐 백신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때 때마침 이런 그 일양약품 예전부터 보고 있었죠. 슈펙트 뭐 여러 가지 관련돼서 보고 있었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만큼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 여기서 편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양약품. 자, 이게 지원이 앞으로 갔다 뒤로 돌려야지만 이 노란색이 나오네요. 예.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수익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레고캠바이오입니다. 레고캠바이오는 무언지 아시죠, 여러분? 알테오젠과 비슷한 겁니다. 알테오젠은 정맥에 주사를 놓고 레고캠바이오는 피부에 주사를 놓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레고캠바이오는 기술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많은 기술 수출을 한 라이센싱 아웃을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레고캠바이오인데요. 현재까지 약 한 2조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해놨습니다.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고 15.63% 수익이 나왔는데요. 자, 보신다면 자,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럽에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입을 해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조금은 지금 현재는 가격은 하락했습니다만 그만큼 좋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간다 말씀드리면서 방송에서 레고캠바이오 수익이 났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쌍용차입니다. 쌍용차가 아쉽게도 이번 지난 주말에는 보고서가 나왔죠. 어떤 보고서가 나왔느냐. 2분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의견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안타깝습니다. 마힌드라라는 그 인도의 자동차 회사가 쌍용차의 대주주죠. 지난번에 한번 M&A 한다, 이제 대주 자격을 다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글로벌 큰 차들,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회사, 미국의 자동차 회사 같은 회사들이 이 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니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말이 변해서 하루 만에 대주주는 놓지 않고 일부만 팔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또다시 그냥 팔겠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이 기업들은 재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 자기네 회사 자체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지에 좀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쌍용차는 지금 내일 장까지는 거래 정지가 되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19일이 되겠죠. 19일 날 9시까지는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저희는 편입을 해서 자, 이러한 수익을 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41.92% 상당히 높은 수익이죠. 이 부분에 편입이 돼서 쭉 상한가도 가고 그 다음날 급등을 했었던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방송 그 다음날 시초가 편입입니다. 다른 편입이 아니고 방송한 날 종가가 아니고 방송한 다음 날. 그래서 갭이 많이 뜨게 되면 수익률이 줄어드는 오히려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초가에 편입을 해서 이렇게 간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어느 종목이 있을까요?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상당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전통 제약주들을 아주 막 끌어들이는 강한 힘을 가졌던 종목입니다. SK바이오팜이 4만 원대 공모를 해서 20만 원대까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회사입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이 SK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실적은 마이너스 실적이 나왔지만 어차피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회사에 이제 최근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약 한 70명 정도가 200 몇십 명, 수십 명 되는 직원들 중에 처음에 한 10명 내외라고 했는데 70명 정도가 퇴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되면 지금 직원 일정이 못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퇴사를 할 경우에는 주식을 팔 수가 있죠. 또 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가 이제 3억 원 이상 미만 이런 이제 룰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도세를 세금을 많이 내기보다는 퇴사해서 돈을 쓰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SK바이오팜이 이렇게 편입을 해서
자, 수익이 났던 종목. 이 부분이 편입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점 상한가는 편입이 안 되고요. 편입이 돼서 고점을 형성했던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마젠 신규 상장주였죠. 신규 상장주를 참 말씀드리기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를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너무나도 시장에서 핫했었고 너무나도 시장에서 나를 사달라는 그런 표현. 이제 우리 주식쟁이들, 그러니까 저같이 리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단 매매를 하기 때문에 원활한 매수와 매도가 될 수 있는 거래량이 막 많이 거래가 되는 종목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수익이 나왔느냐? 결론적으로는 자,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편입이 됐겠죠? 그리고 고점 수익률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 한 종목에 30%씩 이렇게 수익 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수익률이 여러분 한두 종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 수도 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특히 TV 방송을 하면서 권태민이가 방송에서 하는 수익률 대회는 대부분 다 1등을 했습니다. 정말 못했을 때 2등을 했었죠. 제가 나갔던 대회는 다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고수란 프로그램도 그렇고 주신의 탄생도 그렇고 뭐 1회, 2회 다 우승을 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수익들 다 그렇게 우승을 했죠. 뭐 대박 시리즈라는 이 프로그램도 있었고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수익률을 겨루는 프로그램에 저를 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끼게 되면 많이들 참여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뭐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쪽에 힘을 쏟는 것보다는 이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 몇 개 말고는 지금 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을 다시 돌려서 아무튼 소마제는 큰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막 급락이 오거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종목들이 거의 없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급락이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주식을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의 주식을 편입했습니다. 근데 쭉 가게 되면 목표가 이렇게 정해드립니다. 대부분.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샀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공부 차원에서 검증을 하시고 이 부분을 내가 샀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런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는 것을 배우시는 거죠. 여러분도 수학을 배울 때, 산수를 배울 때 2 곱하기 2는 4다, 99는 81이다, 9 곱하기 9는 81이다, 이런 구분원을 외우고 나서 수학 공식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가상 매매를 한번 해보고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종목을 스스로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일제약 98.29% 거의 100% 수익이 나왔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편입이 돼가지고 단 3일 만에 거의 30% 거의 뭐 갭이 많이 뜨질 않은 상태죠. 그 다음날 상한가 또 상한가 그렇게 해서 98.29% 상승이 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1,000만 원을 만약에 여기 샀다라고 시초가에 샀다라고 가정하면 자, 얼마가 된 것이죠? 2천만 원이 된 거죠. 1980만 원이 된 거죠. 주식은 여러분 큰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겁니다. 특히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내 재산 몰빵질로 돈을 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티도 안 나는, 티가 조금밖에 안 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이러한 큰 돈을 번다는 것이죠. 이렇게 10번만 하면, 이런 종목 같은 종목을 10번만 매매를 한다면, 그것도 10%만 매매를 한다면 계좌는 더블이 나는 것이죠. 또 20%씩 매매했을 경우에는 5종목만 매매하더라도 계좌는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매매를 하다 보면 손실도 있겠죠. 다만 권태민이가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TV 방송에 나가지고 하는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저는 마이너스가 나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에서 한 종목들이 마이너스 종목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세요. 방송에 나와서 방송 그대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방송의 종목명만 듣고 이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면 나쁜 사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제가 하늘을 못 가립니다. 얼굴만 가릴 수 있죠.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98.28%의 상승이 나온 신일제약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도 핫한 종목 있죠, 여러분.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엑세스바이오 지난 금요일 날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어떤 테마로 갔는지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 진단 키트입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았던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추격 매수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선수급들도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4%의 수익이 나왔고 그 다음에 30%의 수익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자, 30%의 수익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바로 직전 자, 본다면 8월 3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8월 10일 날 그 다음 주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 3일부터 계산한다면 120%가 넘는 것이죠. 90%를 제외하고 30%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40%까지 나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끝까지 갖고 있었다면 거의 뭐 200~300%의 수익이 나왔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자, 이제, 차트에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결정을, 보여드리죠. 엑스바이오는 이렇게 노란색 구간, 여기서 편입이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상한가 없는 부분에서 상한가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엑셀 30%짜리는 자, 요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편입이 돼서, 다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구동이 되네요. 자,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젠. 엑세스바이오 이렇게 두 번의 급등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젠을 말씀드리는데 시젠은 왜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급락이 오면서 상당히 고통들을 많이 받으셨죠. 이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락이 진행돼서 그 다음날까지 오히려 MSCI 선진국 지수, MSCI 지수에 시젠과 신풍제약과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편입됐다고 얘기가 나오면, 편입이 됐으면 한 2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급락이 왔다.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실적은 엄청 좋은데 시장이 컨센서스가 맞았습니다. 자, 언제 편입을 했냐, 이 종목을 편입을 저희가 6만 원대의 편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원, 3만 원대 있을 때 편입 안 했다고 엄청난 하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14만 원대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쭉 사고 팔고 해서 마지막 매도가 30만 4천 원이었습니다. 30만 4천 원과 30만 1천 원. 그리고 나서 급락이 왔죠.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실적 발표, 수젠텍의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 왔는데 시젠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부분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 없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좀 비싸게 따라잡으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이런 급락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서 매도를 했죠.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아마 진단키트들 내일은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또 공략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클럽 관심 줍니다. 이제는 매도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할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실전에서도 하고 클럽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방송에서 못한 주식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할 겁니다. 언제냐면요. 저는 사무실로 이동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9시 30분 잠시 후입니다. 방송 끝나고 차를 타고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9시 30분에 여러분들이 1위의 품격,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드리도록 제가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9시 30분에 한국인 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제 얼굴 밑에 방송 중 깜빡거리면 클릭만 하면 됩니다. 로그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8.15 광복을 맞이해서 깜짝 이벤트를 해드릴 겁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 모두 후회하실 겁니다. 정말로 기대해 주셔도 좋고 다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개미 주식 만세, 수익 만세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힘 한번 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화이팅! 네, 권태민 파트너의 1회 품격 매매 사례 대공개 강의까지 만나봤습니다.